김혜원이라는 연구 클리닉 부산을 하고 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사전 뜨거운 연구에 대한 결석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시작이라서 저희 연구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으시고 20만 정도 지원을 해주신 원장님 인사 드립니다. 큰 박수만 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주민들 진행할게요. 네, 우선 많은 교수님 상황을 잘 아시겠지만 힘들고 어려운 중에 전화합니다. 예, 근데 사실은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좀 더 나은 투자를 하고 싶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제 생각은 그래서 교수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는 저의 신념이고 항상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교수는 화살을 보는 것도 있지만 교육과 연구가 있기 때문에 교수라는 타이틀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연구가 없는 교수라는 제가 봤습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은 별로 권하고 싶지 않다는 이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저희들이 그런 이야기를 과연 많이 못한 이유는 저는 생각됩니다. 연계적 투자를 너무 적게 했었어요. 그래서 이걸로 하고 여러 가지 그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못했기 때문에 강하게 저희들이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작년 저희들이 이제 작년부터 저희 교육에 투자를 하기로 끝나고 투자에 전폭적으로 지원했거든요. 근데 지원도 하지만 책임도 분명히 물어요. 왜? 지금 이 정도의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아무것도 안 하죠. 한 푼도 안 하거든요. 제가 올해 2월달 이사를 가서 한 게 있습니다. 5년간 안에 저희들이 연구인프라 투자를 열심히 좀 해서 지금 저희들이 연구 SI 지수가 0.5 정도밖에 그걸 1 이상 올려야 됩니다. 목표는 한 2, 3년 안에 연대를 따라잡고 경대까지 따라잡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1 이상이 올라갔으면 좋은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연구인프라 투자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지금 기초교수님 3분, 2분 더 뽑습니다. 연달에 다음 달에 5명 뽑고 필요하면 더 뽑을 거예요. 그리고 연구인프라가 우리 연구주 예산이 전체 수익의 0.01%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R&D 예산. 그거 빼고 15월 더 주죠. 그래서 연구 포함액을 다 만들어놨어요. 이제는 할 수가 없어서 못한다는 말은 할 수가 없어요. 네, 옆에서 다 어시스트도 있고 도와주고 테크니션부터 다 세팅해놨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근데 제가 생각하는 남이 안 할 때 우리가 이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제 기억을 드리겠습니다. 아카데미 가지 않고는 환자 보는 게 여러분들이 없습니다. 환자를 아무리 많이 봐도 아카데미계의 환자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것은 제가 우리 원장님 하는 이 스트레티지를 지속합니다. 또 안 되면 이것도 할 수 있는 거고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영향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사회에 퍼미션 받은 건 5년을 받았어요. 누가 하더라도 5년간 지속적인 투자가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충분히 좀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남보다처럼 잘 나가는 대학 되면 좋겠습니까? 저희들이 환자 많이 돌아가고 하버드는 40%가 R&D 펀드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최소 10%만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저희 병원은 대구를 벗어났습니다. 이제 인컴 수준으로 모든 걸 봤을 때 대구와 경쟁할 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되고 누구는 저렇게 이런 소리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정말 전국을 넘어서 세계를 가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희망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돈을 많이 드릴 수 있죠. 그러나 돈 많이 벌어서 여기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다 하시면 돼요. 돈 많이 벌어서. 그러나 연구하시는 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인프라를 투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걸 좀 여러분들도 같이 정말 투자해 드릴 테니까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쇼케이스도 하고 또 파트너링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하니까 제일 안 좋은 게 들으면서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나? 한 사람씩 찾아가가지고 눈 보고 대답만 이야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많은 분이 참여해서 우리의 인프라가 살아남는 그런 좋은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원장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앞으로 저희 연구력과 연구 능력 많이 발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연구처에서 저희 교수님들 연구하는 거 제일 많이 직접적으로 도와주시고 발전을 기원하시는 배공기 연구처장님의 연구 클리닉 소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뭐 원장님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은 계속 공부하고 강조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원장님께서 아는 사람들 별로 없던데 해서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성과 보고에는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런데 성과 보고에 가면 교수님들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실 것 같아서 어떻게 할까 하면 이런 것도 한번 잘 재보자. 연구지원팀을 오늘 맡겨고 있다 보니까 옛날에 아이돌들이 픽미업 했는 쇼케이스 연구도 한번 쇼케이스 보자. 연구 클리닉 쇼케이스라는 이름 짓고 이제 오늘 이 자리에 마련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2년 전에 연구처 생겼고요. 사실 1년 전부터 여러 가지 이제 기획들이 현실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원래 원장님이야 이제 연구원에서 연구 교수들을 뽑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1년 보강이 되니까 저희가 할 수 있었고 그 과정을 동시에 원래 3월부터 시작해서 2가지 기획을 했습니다. 한 가지는 지금 연구동에 있는 생명연구 공간 센터에 있는 공간 확장을 위해서 기획을 하게 됐고요. 그 부분에서는 11월에 저희들이 오픈하게 됩니다. 거기 새로운 기자재들 다 들어오고 국가장비들 들어오고 임상 교수님들 연구하기 힘드실 때 저희들이 도와하면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하드웨어를 갖추게 되고 그리고 지난 5월부터 시작해서 저희들 연구 클리닉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연구 클리닉 오픈하고 잘 돼야 될 건데 하고 이제 기대 반 우려 반 있었는데 의정사태 처져서 어떡하나 하고 있었는데 교수님들 그 과정 중에서도 많은 열정을 가지고 도와주셔서 저희들 반복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2편 논문 이미 나갔고요. 3편의 연구비 수주했고요. 20편 연구비가 지금 퍼블리케이션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연구 논문. 그래서 6개월 동안 성과로서는 이 정도면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연구 교수님들의 희생과 그리고 연구지원팀의 노력이 있었고 보다 앞서서는 우리 교수님들이 같이 해주셔서 그런 성과를 이루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성과를 바탕으로 제가 최근에 자료를 봤는데 우리가 38개 장과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13개 과에서 나온 성과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과들은 관심이 없으셨거나 잘 모르셨거나 활용을 잘 못하신 상황 같아서 제가 성과 사례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리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드리자 이래서 꼭 오늘 이 자리를 만들게 됐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것은 연구 클리닉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를 보시고 지금 연구를 계속 하시던 중견 연구자 교수님들은 연구 분야를 확장하시고 심화하시는 그런 기회를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저희들이 준비했는 게 오늘 연구 클리닉을 하고 연구 교수님들이 어떤 분야에서 어떤 성공 사례를 이루었느냐 말씀드리면 지금 임상 교수님들 중에서 조 교수님들은 연구에 지금 처음 스타트 하는데
의정 사투를 좀 연구 스타트를 잘 못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스타트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인력하고 지원해 드려야 되겠다 해서 동산 DRP 사업이라고 해서 동산 연구 프라이밍 사업을, 그래서 그 프라이밍 사업을 위해서 젊은 교수님들하고 제 연구 교수님 1대1 파트너링을 만들어드리거든요. 이 파트너링을 통해서 연구 계획서를 하나 내년에 제출하시고 계획서는 꼭 지시고 떨어지면 또 수정해서 또 트라이 하시고 그러면 한 2, 3년 내에 꼭 됩니다. 저희들 뭐 평가 받아서 하지만 꼭 부사도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오늘 한번 살펴보시고 다음에 이제 그 1대1 파트너링 할 때 신청하시고 그리고 계획서 하나 손에 꼭 지시고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저희들 교수님 연구 확장하시고 연구 시작하는데 저희들 연구 시작 연구처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연구처와 항상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연구처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동산 위생연구센터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산 의료원 위생연구센터는 제가 이전에 몇 번 소개를 드린 바가 있지만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처가 연구부에서 연구처로 승격되면서 그때 융합중연구단과 위생연구단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단장을 맡게 되었고 위생연구단이 이제 주로 하는 일은 위생연구센터를 잘 운영하고 관리하는 데 있겠습니다. 단장은 저고 단원으로 이제 안무석 교수님, 정영 교수님, 이재호 교수님과 간사로 홍효원 연구교수님이 참여를 하셔서 여러 가지 일을 상의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각 연구소와 임상과 대과 그리고 18명의 교원 교수님들께서 위생연구센터를 이용하고 계시고 산학협력단 소속 연구원들이 18명이 활발하게 실험과 실험, 공유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위생연구센터가 공용 연구 공간이라는 이름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명확한 규정이 별로 없고 사용 지침이나 운영 지침도 별로 없어서 그런 걸 좀 명확하게 제정을 해서 원활하게 운영을 하려고 지침 재개정 중입니다. 최근에는 연구원들이 이제 출입을 하고 하지만 저희 동산병원이나 의과대학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분증을 발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었는데 신분증 대신 저희가 출입증을 발급을 해서 연구원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 기능뿐만 아니고 저희가 관리하는데 용이해진 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위생연구센터는 이제 교수님들의 웰랩, 동물 실험이나 세포 실험 같은 것을 원활하게 진행하실 수 있도록 공간과 시설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의과대학 의과학 연구도 동그랗게 생긴 연구도인데 그 1층 공간만 실험 공간, 사무 공간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까지는 저희 연구처나 연구부에서 내년 초에 그 공간을 사용하시는 교수님 신청을 받게 되는데 공간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항상 어떤 교수님들은 그 공간을 드리고 못 드리고 하는데 되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활발히 사용하고 있고 꽉 차서 운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층 공간까지 리모델링을 해서 위생연구센터를 확장하는 공사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공사가 완료된 상태고 지금은 기자재를 들려서 11월 말에 새롭게 오픈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이 훨씬 넓어졌기 때문에 교수님들께서 이제 실험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시면 신청하시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 있겠다라는 그런 좀 가벼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생연구센터에서는 공용 실험실, 세포 배양실, 코어 장비실, 연구원실, 회의실, 초저온 실험실과 연구교수실까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배정받아서 활용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특히 코어 장비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코어 장비실 공용 실험실 따로 기기
이 실험실이 따로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팍스와 이미징 장비, 특히 팍스 장비, 행복한 마이크로스코피, 그리고 플로러선스 마이크로스코피 같은 것들을 이제 안에 두고 여러 임상 교수님들도 같이 원활하게 쓰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연구원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고가 장비들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오퍼레이터를 교육을 시켜서 고용을 해서 저희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오퍼레이터는 최근에 이제 임상 변리사 2분을 오퍼레이터로 채용을 했고 이제 바로 장비를 이분들도 원활하게 사용을 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 교육을 지금 진행 중이고 11월 달 오픈하면서 오퍼레이터들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사실 공짜는 아니고 소정의 금액만 받아가지고 분석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생연구센터 여기까지. 다음은 연구 교수님 연구 클리닉 활용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소 조재영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건데 조재영 교수님은 통계학 및 의료정보학 전공으로 지대학교 의과대학 의료정보학 교실 박사를 하셨고 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위생연구시스템 정보학 교실의 포닥 그리고 연구조 교수를 역임한 바가 있으십니다. 지금은 연구처 연구교수로 교수님들의 연구를 도와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연구처 IC 사업단 조재입니다. 많은 교수님들께서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제가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 헬스케어 빅데이터 기반 질병치료 개선 연구라고 말씀드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제가 어떤 클리닉을 수행을 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헬스케어 빅데이터가 사실 굉장히 말을 많이 쓰이고 있는데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고 정의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정의도 제가 생각해본 정의고요. 헬스케어 빅데이터는 결국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디지털화된 모든 종류의 데이터가 헬스케어 빅데이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그 자마에 2014년에 실린 오른쪽 피그에서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 여기 Y축으로는 메디케이션, 데모그래픽스 등등으로 데이터의 타입이 잘 나타나져 있고 그 X축으로는 스트럭처드 데이터냐, 언스트럭처드 데이터냐 이런 식으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메디케이션만 해도 사실 데이터 소스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 EMR에서도 약물 처방들 다 넣고 있고 청구자료에서도 넣고 있고 RCT 데이터에서도 잘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데이터가 굉장히 상이한데 이런 데이터 그룹을 좀 그룹핑을 해보면 크게 6가지로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임상 데이터, EMR이나 청구 데이터, 건강보험 데이터 같은 것들 그리고 연구 데이터, RCT나 레지스트리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를 지금 클리닉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고요. 생각보다 포토샵 많이 들어서 잘생기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좌측 하단에 보면은 저는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클리닉을 수행을 하고 있고 위생명연구센터 2층 회의실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주제는 의료정보와 시공간이나 약물 역학 연구, CBM, CW, 청구자료 관련 연구, 그리고 머신러닝 연구, 기타 국책 과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연구 클리닉을 총 24건 수행을 하고 있고 완료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 출판 한 건 하였고 이 중에서 한 건 학회 발표가 오랄로 프레젠테이션 됐습니다. 연구비 수준은 총 2건이 되어 있고 그리고 분석을 하고 있거나 지금 청구자료 같은 경우는 데이터 신청을 일찍 해야 데이터를 가능한 빨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고 있는 것도 총 20건인데 이 중에서 EMR-CW 데이터는 2건 정도 분석을 하고 있고 청구자료는 18건 정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아직 RCT나 레지스트리 데이터는 없어서 제가 이것 가지고 클리닉은 아니지만 어떤 연구를 수행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세대학교 신장내과 팀과 같이 한 연구고 아이데프트라는 연구입니다. 이거는 PCR 이후에 이중 항혈소판 요법 치료 기간 결정을 위한 인공지능을 모델을 만들었던 연구이고 다들 잘 아시겠지만 PCR 시술 이후에 이중 항혈소판 요법을 사용하는데 이게 사실 길게 쓰면은 이 스캐닝 이벤트를 막아줄 수 있겠지만 그만큼 블리딩 이벤트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 기간 결정 굉장히 이것들을 잘 결정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고 그것들을 평가를 했습니다. 이 연구는 자하에 실려 썼고 여기 좌측 그림처럼 보시면은 녹색이 이중항혈소판 요법을 짧게 해야 되는 환자들이고 오른쪽 주황색이 이제 길게 써도 그래도 괜찮은 환자들
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우측 그 서바이벌 플랫처럼 메이저 블리딩에서도 우리가 좋게 인식한 분들이 짧게 썼을 때 더 좋았고 레이스도 좋았고 그에 레이스는 두 분 간의 차이가 없었던 이런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새로운 연구, 그 세컨드한 연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관심 있으신 분들 클리닉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연구는 이제 18분이 신청해 주신 청구자료 활용한 연구 사례이고 이건 심장내과 이선화 교수님이랑 수행했습니다. 청구자료의 장점은 우리나라 전 국민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관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모든 학회들이 공동적으로 그 팩트 시트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시간에 대해서. 이건 그 심장 종양학 연구에서 이제 팩트 시트를 냈던 연구이고 좌측 그림 보시면은 연령을 고정했을 때 캔서 모탈리티가 원이어 모탈리티가 2009년에 비해 2021년 51% 감소했고요. 5이어 모탈리티가 33% 감소했습니다. 굉장히 그 종양내과 교수님들에게 존경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그런 피규어고요. 우측에 보시면은 그만큼 환자들이 오래 살게 되고 신통성 있는 약들을 사용하다 보니 CVD 이벤트는 오히려 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한 우리가 좀 관심이 필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드릴 수 있고 CVD 그 전반적으로 모탈리티를 봤을 때 그 2007년부터 31% 모탈리티는 전체 줄었고 캔서 모탈리티는 33% 줄었는데 CVD 모탈리티가 오히려 4.4%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어진 시간이 5분밖에 안 돼서 가장 빨리 말씀을 드렸고 오늘 테이크홈 메시지는 헬스케어 빅데이터는 디지털화된 모든 보건 의료 데이터를 의미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구 가설에 따라서 적절한 데이터가 사용되어야 하는데 RCT나 레지스트리 같은 그 리서치 데이터는 엄격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에피커시 그 인과성 확보를 하는데 굉장히 잘 사용된다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내가 리얼월드의 클리니컬 프랙티스에서 환자들이 궁금하다 그런 경우는 이제 초자료나 CW 데이터들 같은 것들을 통해서 실생의 추세 분석 및 관찰 연구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파트너링을 맺고 싶으신 교수님들은 더 자세한 내용을 다음 주에 좀 20분 동안 발표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꼭 많이 저를 위해서 핑미업 해주시러 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재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연구 교수로 있는 강준호 교수님이 공개 데이터 활용 유전체 분석 및 마커 발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강준호 교수님은 생물정보학 전공을 하셨고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생명의료정보학 교실 박사를 하셨습니다. 전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생명의료정보학 교실 토닥을 하셨고 현재 동산병원 연구처 교수로 저희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많이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공개 데이터를 활용한 유전체 부정 결과 발굴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강준호라고 합니다. 제가 하는 생물정보학은 다양한 질환에 대해서 다양한 오믹스 데이터로 설명을 하고자 하는 분석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믹스 데이터라고 하면 진짜 엄청 다양한 오믹스 데이터들이 있지만 제가 주로 다루는 오믹스 데이터들은 세트럴 동물하고 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파생되는 이런 오믹스 데이터들을 가지고 다양한 질환들을 설명하는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행을 하고 있는 연구는 크게 두 단계로 나눠서 저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콜레이션 수준에서의 연구 그리고 코세이션 수준에서의 연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믹스 데이터를 취득을 하고 그 오믹스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통해서 페이퍼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많은 교수님들이랑 진행을 하고 있는 수준의 연구들이 이 콜레이션 수준에서의 연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콜레이션 수준에서의 연구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 교수님들이 많이 만나봤지만 오믹스 데이터를 생산을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어려움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오믹스 데이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저는 공개 데이터를 활용해서 저희가 4천 연구들을 수행을 하고 이 연구 기반에서 과제를 순출을 하며 연구비가 생기고 또 교수님들이 데이터들을 이제 직접 생산해내셔서 스포세이션 연구로 저희가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많이 이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말보다 실제 연구 사례들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더 직접적으로 다가오실 것 같아서 연구 사례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 사례는 RNA 시퀀싱 데이터인데 RNA 시퀀싱 그 우울증 환자분 내에서 그 우울증에 관련된 이제 관심 있으신 교수님 오셔가지고 우울증에서 혈중에서 이제 바이오마커를 찾고 싶다라고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관심이 있으셔가지고 사이토파이너리라고 해서 그 혈중의 단백질 수준을 확인하는 이미 결과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단점이 그 사이토파이너리인데 96개밖에 저희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배울 가지고는 사실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없고 너무 또 나가기 어려워가지고 이 데이터를 활용해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이 저희 사이토파이너리가 단점이 될 수 있는데 이것들을 밸리데이션 했다라는 결과를 가지고 장점을 살려서 가면 어떻겠냐라고 해서 그 정신과 교수님이랑 같이 공개 데이터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찾아가지고 총 결과만 말씀드리면 8개 데이터셋, 공개 데이터셋을 찾았고 2개는 디스커버리 세트로 저희가 활용을 했고 나머지 6개는 저희가 밸리데이션 세트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66개의 타겟을 찾았고요. 66개 중에 저희가 실제로 진행을 했던 사이토파이너리랑 결과가 매칭된 18개의 타겟으로 저희가 추렸습니다. 그 18개 중에서 나머지 6개의 데이터셋에서 이 얘네들의 검증력을 저희가 다 확인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4개의 타겟을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페이퍼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서미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결과들을 가지고 여기서 멈출 수도 있지만 사실은 여기서 더 간다고 하면 이제 인과를 같은 결과들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싱글셀이라고 하는 이거 사이토파이너리가 사실은 면역세포 수준에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을 해보면 정말 좋겠다 해가지고 싱글셀 용지를 한번 써보자라고 얘기를 했고 만약에 저희가 쓴다고 하면 저희가 공개 데이터셋에서 멀티플 코어티에서 검증된 엄청 입출력이 좋은 바이오마커가 있는데 얘네들이 실제 기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싱글셀 수준에서 저희가 새로운 플랫폼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오늘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환자도 모아놨고 아이오도 있고 타겟도 있는데 우리가 시퀀싱할 돈이 없네? 그래가지고 외국비를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 데이터도 사실은 공개 데이터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주염과 지주당뇨, 이제 지주염과 당뇨 사이에 서로 양방향성 관계가 알려져 있었는데 지주 조직 내에서 지주염 원리나 그리고 지주당뇨, 동반질환 상태의 환자 내에서 마이크로바이옴이 다르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주셨고 그걸 기반해서 데이터셋을 찾아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마이크로바이옴 차이가 났었고 실제로 차이가 나는 균주들을 저희가 선별을 했습니다. 선별을 하고 실제로 그 균주 내에서 균주들 사이에서 인터랙션이 있는 것들을 확인을 했고 이 인터랙션을 통해서 어떤 기능들이 향상되더라라는 식으로 저희가 논문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 다음은 이제 홀지놈 시퀀싱입니다. 홀지놈 시퀀싱은 개별 랩실 수준에서 진행하기 제일 어려운 데이터라고 생각합니다. 홀지놈 시퀀싱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국가 단위에서 저희가 나서서 진행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작년에 예타를 마쳤는데 국가바이오 데이터라고 해서 국가바이오 데이터에서 다양한 크로닉한 디지즈들에 대해서 홀지놈 시퀀싱 데이터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과제를 이제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23년에 그 예타 때 R&D성 과제로 저희가 참여를 해가지고 그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이걸 작성을 하는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그런 국가바이오 데이터도 있다, 공개 데이터도 활용한 것들, 할 수 있는 것도 많다라는 것들을 아셨으면 했으면 좋겠어가지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와이언 캔서에 관심이 있던 그 교수님이셨는데 공개 데이터 이게 다소 특이한 그런 거였습니다. 그 수술을 하시다가 아이솔레이티드 멘탈인데 이건 잘 몰라가지고 봤을 때 좀 특이한 조직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의 그 분자적인 차이들을 저희가 확인해보고 싶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우리 데이터셋에서는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면 싱글 저희가 자본도 사실은 적게 있었어가지고 500만 원, 100만 원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자. 그래서 싱글셋 하면 어떻게 싱글셋을 하면 그래도 확인할 수 있는 것도 꽤 있으니까 해서 한 개씩 각각 한 개 샘플이지만 저희가 싱글셋을 분석을 수행을 했습니다. 싱글셋 분석을 수행을 해서 결국 인프로 발견했습니다. 아이솔레이트 멘타 관련된 4개 타입의 샘플들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 그 샘플 내에서 차등 관련된 유전자랑 기능이 향상되는 것들을 찾아내서 저희가 이제 논문을 작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 발표는 여기까지인데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데이터 분석을 하는 사람입니다. 데이터 분석하는 사람은 데이터가 제일 중요하고 데이터 분석,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것들을 행사하는 것이 교수님들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가르쳐 준다고 생각하시고 저 많이 찾아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 해가지고 좋은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재로 교수님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홍효원 연구교수님 발표가 있으시겠습니다. 홍효원 교수님은 세포생물학 신경 발생학 전공하셨고 한국과학기술원 의과대학 대학원 박사 하셨습니다. 전 한국화학연구원 박사 연구원으로 계셨고 현재는 부처의 연구교수로 저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 교수님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연구소 공무원이고 제가 주로 하는 연구는 생명 연구 기반으로 어떻게 발견 기전을 규명하고 이 기반에서 어떤 연구를 수행하고 어떻게 연구 과제를 기획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임상 현장에서 많이 접하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시기 위해 이제 의료정보학이나 생물정보학과 같은 그런 분야를 통해서 문제를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생물정보학 같은 경우는 아까 강준호 교수님께서도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다양한 이 질병에 대한 여러 가지 마커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마커들이 진짜로 어떻게 이런 질병과 연관되어 있고 왜 그런 것인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미생명 연구를 통해서 진행되는 바이올로지적인 접근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쪽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드릴 수가 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릴 수 있는지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제가 순서대로 좀 작성을 해봤는데 4가지 카테고리로 저와 같이 연구 클리닉을 진행하실 수 있고 각각의 단계별로도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어떻게 연구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미생명연구 공동으로 기획을 하시고 제가 가이드를 해드릴 수가 있고 이후 순차적으로 진행이 가능하시며 어느 정도 이제 연구에 대한 테마나 기획은 정해졌는데 이제 계획서를 좀 작성하고 싶으시다거나 이제 기존에 갖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본격적으로 연구비를 수주하고 싶으시면 두 번째 연구과제 계획서를 이제 저와 같이 공동으로 작성하시고 수주하는 것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연구과제를 또 수주를 하셨고 연구비가 생겼는데 본질적으로 이제 연구과제 내용을 수행하고 싶으신데 실험적인 기술이나 인프라가 필요합니다라고 하시면 세 번째 이제 기술적 지원 및 실험 데이터 생산하는 것을 저와 함께 진행하시면 되며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의 단계를 거쳐서 이제 멋진 실험 데이터가 나오고 연구적인 이제 퀘스천이 해결이 좀 되는 단계가 되면 본질적으로 논문을 저와 같이 이제 사이언티픽한 라이팅을 하시고 이제 출판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반기 동안 이 4가지 카테고리에 대해서 지원한 것들에 대한 사례를 좀 공유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먼저 이제 저의 가장 테크니컬한 부분인 실험 연구 지원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지원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데 조금 더 저의 스페셜리스트를 좀 말씀을 드리면 모별상 한지는 좀 됐지만 크리스퍼 캐스9이라는 진 에디팅 기술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바이오마커 기반의 질병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크리스퍼 캐스9 진 에디팅 기술은 캐스9이라는 효소와 가이드 RNA라는 RNA 서열을 이용해서 컴플렉스를 형성하게 되고 이러한 머시너리들을 이제 타겟 세포주나 조직에 넣음으로써 내가 유도했던 유전자의 기능을 없애거나 넣음으로써 그 질병에 대한 기전을 연구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기술을 사용하면 내가 보고 싶은 바이오마커의 기능을 없앰으로써 기능 연구를 하실 수가 있고 어떤 이제 모델링을 평강이 나타나는 모델을 만들므로써 이렇게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든다는 뜻의 굉장히 적용 범위가 넓습니다. 현재 이 기술을 가지고 진행한 내용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는 낙가웃을 진 낙가웃을 통해서 이 유전자의 펑션을 요구하는 부분을 이제 지원을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일단 인실리코로 이제 맥클라인이라는 툴을 이용해서 컴퓨터에서 어떻게 유전자를 크리스퍼 캐스9으로 없앨 수 있는지에 대해서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디자인을 하게 되면 이런 머시너리들이 잘 전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DNA 조각을 만들게 되고 이것을 세포에 전달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디자인을 이런 식으로 동그랗게 서큘러 DNA에다가 이런 머신들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축하는 시스템은 사실 미생물에서 일어납니다. 구축하기 전 단계까지는 미생물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고
보시는 것처럼 사진에 굉장히 그 아가 플레이트에 점점점 지금 적힌 이 머신이 생긴 그 미생물이 자라게 됩니다. 이 하나의 미생물 섬을 이제 티킹을 해가지고 얘를 DNA 시퀀싱을 하게 되면 제가 원래 생각했던 머신너리들이 잘 들어갔구나, 그래서 성공했구나라고 보시면 되고, 이 완성된 벡터를 가지고 우측에 보시면 이제 크리스퍼 캐스넷 벡터라고 하는데, 이걸 본질적으로 내가 연구하고 싶은 모델에다가 넣으셔서 진의 펑션을 연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전 과정을 다 지원이 가능하고요. 지금 2층 생명연구센터를 11월 중에 오픈할 예정인데, 이게 어느 정도 옵티마이징 되면 충분히 좀 스피드하게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기술적 지원 아닌 이제 학술적 지원으로서 저희가 어떻게 연구과제를 기획하고 수주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서포팅 드리는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5월쯤에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한 2024년도 바이오 의료기술 개발 사업 신규 과제가 떴었고요. 거기서 이제 현장 실무형 디지털 바이오 전문령 양성에 대한 과제였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교실에 김신 교수님과 해리학과의 김영 교수님, 홍정호 교수님과 필두로 해서 굉장히 좀 거대한 과제를 수주를 한번 해보자 해서 기획이 들어갔고, 주제는 이제 전신염증을 매개로 한 알츠하이머병을 예측하고 메커니즘을 분석하기 위한 미생명 AI 융합 인재 양성, 이런 테마로 이제 과제를 기획했습니다. 굉장히 좀 광범위한 규모의 과제였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서 이제 주간 연구과제 1인 계명대학교에서 주관하는 디지털 활용기술 전신염증 내개 알츠하이머병의 병인을 규명하고 치료 표적을 발굴하는 부분에서 세부로 들어가게 되었고요. 전반적인 이제 다른 다양한 군안대학교나 경희대학교까지 같이 협력을 해서 구체적으로 과제를 구축하게 되었고, 대구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유관기관 네트워크까지 협력하는 이제 큰 규모의 과제였습니다. 이 과제는 성공리에 이제 수주가 되었고요. 총 이제 연구비가 25억이라는 큰 연구비를 확보함으로써 병인 연구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고, 다른 이제 헬스케어 빅데이터 기반의 이런 연구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런 과제를 방금 수주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이 분야가 아니라 다른 부분을 어떻게 기획할 수 있는가도 좀 설명을 드리면, 초에 이제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개인기초연구 중견 사업이 오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지불안 증후군이라는 대표적인 수면 장애를 테마로 해서 연구 과제를 신청을 했었는데요. 이제 하지불안 증후군은 수면 장애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알려져 있는 기전이 있기는 한데 분자적인 메커니즘이 아직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은 질병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험실에서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연구를 기획하게 되었고, 이제 제가 잘 할 수 있는 전문 분야인 중뇌 오가노이드 모델을 확립함으로써 이게 정말 어떤 몰레큘러 메커니즘으로 일어난지에 대한 과제를 기획했었고, 안타깝게도 선정이 이제 가까스로 되지는 못했지만 내년에 잘 다듬어서 다시 낼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올해 한 6월에서 7월에 거쳐서 진행을 하게 된 이제 보건복지부의 보스턴 코리아 공동연구 지원 사업을 이제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이 사업은 굉장히 규모가 큰 사업이었고, 특히 이제 미국에 있는 기관과 협력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대학교를 이제 주관으로 하여 인디아나 대학과 세종대학교, 그리고 이제 기업까지 참여한 굉장히 규모가 큰 과제였고, 타겟하는 질병의 본질적인 새로운 신물질 개발을 해서 치료를 해보자, 이런 거대한 목표를 세우고 연구 분야와 물질 개발, 동물 모델을 이용한 연구, 이렇게 좀 다체적으로 구성을 했었는데요. 역시나 좀 올해 여러 가지 현 정부 들어서고 과제가 많이 축소되면서 굉장히 조직을 잘 했지만 안타깝게도 조금 회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 역시 내년에 다시 좋은 곳에 도전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그럼 이제 그 과제가 선정이 되면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과제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그 협동과정 아까 말씀드린 그 과정에 참여해서 수주를 했고, 본질적으로 저는 이 알츠하이머병의 발병 이전 연구를 뇌 오가노이드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전신염증으로 인해 매개되는 알츠하이머병의 병리에 대해서는 현상에 대한 것을 알고 있었는데 정확한 기전이 아직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존에는 동물 모델을 사용해서 많이들 보셨는데요. 현재는 이제 뇌 오가노이드라는 3차원의 생체 조직 모델이 굉장히 좀 각광을 받고 있고 많이들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영대학교 동산의료원의 연구처를 해서 저희가 새로 설립하는 연구센터에서 세팅을 해가지고 이러한 3차 모델을 가지고 다양한 연구소에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어떻게 이 병이 정말 생기는가, 왜 생기는가에 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제 대장암 오가노이드 기반으로 이제 방사능 치료라는 예측 모델 구축을 이제 우수신진 과제 기반으로 해서 대장암내과 교수님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대장암 오가노이드는 그 환자의 대장암 조직을 통해서 실험실에서 3차원으로 배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그 암 오가노이드는 실제 환자의 헤테로제니티를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연구를 함에 있어서 전혀 손색이 없고, 그래서 이러한 오가노이드의 배양을 일단 먼저 오프티마이징을 하고 그 모델을 가지고 실제로 방사능을 조사를 했을 때 환자에서 나오는 반응과 흡사하고 심지어 우리가 미리 예측할 수 있는지부터 조사 연구를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예측 모델 구축까지 해서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을 원천 기술로서 합법을 하고 논문을 작성하고 특허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 짧게 사례를 여러 가지 좀 단편적인 주제로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인상적인 데이터가 있으시거나 생물학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퀘스천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앞서 처음에 보여드렸던 4가지 카테고리로 연락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자주 찾아주시고 제가 이제 자세한 내용은 7일날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새 교수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 임팩트 팩터 높은 저널의 이제 결과나 표나 그림을 보면 여기에만 느껴졌던 올가노이드나 빅데이터 분석이나 오믹스 분석 같은 것들이 이제 어렵게만 느껴졌었는데 지금 새 교수님 듣다 보니까 내가 아이디어만 있으면 잘 분석할 수 있고 결과를 낼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런 거를 이제 결과를 내려면 아무래도 연구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연구비 수주에 실제로 제가 많이 힘을 쓰고 있었는데 새 교수님 도움을 받아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었고, 이런 것들을 체계화하기 위해서 저희 연구처에서 연구 프라이밍 사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설명해 주실 연구지원 팀장 김창영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연구지원팀장 김창영입니다. 지금부터 동산연구 프라이밍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연구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현재 연구 클리닉을 활용해 주고 계시는 임상과 분과는 14개 임상과 분과에 참여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연구 클리닉을 아직 활용하지 않으신 교수님들도 손쉽게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1차적으로 연구 클리닉 쇼케이스를 열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산연구 프라이밍 사업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산연구 프라이밍 사업이라 하면 연구자와 연구 교수님을 1대1로 매칭드리고 2025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계획서를 같이 공동으로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는 사업입니다. 특히 연구 의지가 계시지만은 연구를 하시기에 좀 어려운 조건에 계시는 교수님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또 지원을 드리고자 합니다. 연구 교수님들과 이제 파트너링을 통해서 연구팀이 결성이 되면은요, 2025년 내년에 신규 국가 연구과제 계획서를 연구 교수님들과 공동으로 작성하시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올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기간입니다. 추후 결과 보고는 큰 부담 없이 하실 수 있도록 국가연구개발사업 신청 접수했다는 증빙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총 10팀이 선정이 되실 거고요. 팀당 300만 원을 사업비로 지원드립니다. 신청 절차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쇼케이스 참석을 시작으로 해서요, 연구 클리닉 파트너링이 진행됩니다. 예청된 연구팀은 신청서를 제출하셔서 사업에 참여해 주시게 됩니다. 파트너링은 임상병원과 연구 클리닉 연구교수 1대1 매칭으로 임상 교수님들이 연구 아이디어만 좀 갖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연구 시작이 가능하실 수 있도록 연구 교수님들이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11월 7일과
11월 14일 두 차례에 걸쳐서 진행되게 됩니다. 세 분의 연구 교수님과 두 분의 교수님의 다양한 연구 분야가 있습니다. 프라이밍 사업 연구 계획서 제출은 11월 1일부터 해서 11월 22일까지 기간이 있습니다. 최종 선정 발표는 11월 마지막 주에 개별로 연락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교수님들 힘든 중에 연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니 파트너링에 많이 참여해 주셔서 공산 연구 프라이밍 사업에 선정되실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애저 기어에서 클리니컬 키를 저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인공지능 기능까지 포함이 요번에 됐다고 해서 그거에 대한 소개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엘스비어 코리아의 홍미리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클리니컬 키에 올해 새로 런칭된 AI 플랫폼을 잠깐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기회가 돼서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 30일간 사용하실 수 있는 신청자 30분의 교수님을 모집을 해서 사용하실 수 있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임상 정말 특화된 AI 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아마 현장에서 많은 AI 툴들을 지금 사용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AI 특유의 허루시네이션도 있고 그런 레퍼런스가 정확하지 않은 부분들에 아마 한계를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클리니컬 키 AI는 병원에서 채택해서 쓸 수 있는 믿을 만한 근거 기반의 AI 툴이고 이런 부분이 방금 앞에서 길게 얘기하신 것처럼 교수님들의 연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는 화면이 빠르게 AI가 답변을 주는 장면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답변에 하나하나 모두 사이테이션에 그 레퍼런스들이 다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란셋이나 클리닉스의 엘스비어 저널을 포함해서 자마와 같은 비엘스비어 저널도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장점은 매일매일 업데이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틀 전에 퍼블리시된 저널도 바로 나올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교수님들이 이제 검색을 하실 때 최근 연구 결과라던가 가장 최근 가이드라인들을 가장 빠르게 찾으실 수 있는 AI 검색 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음 달에 모집을 시작하니까요. 많은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점점 연구 툴이 발전해서 저희가 마음만 있으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 클리닉 쇼케이스는 여기까지입니다.